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중혜의 윤주입니다. 지금의 배우자분은 지난 일을 자주 꺼집어내시나요? 싸우고 나서 다 풀고 끝났는데 싸울 때마다 지난 일을 들먹이면서 심지어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여적 얘기하고 있다거나요? 근데 주로 보면 옛날 일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면서 뒤끝 있는 분들 뭐 대단하게 싸울 일을 꺼집어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소하고 작은 거. 제가 신혼 때 남편이 여보 나 두부김치 먹고 싶어. 돼지고기 많이 들어간 두부김치. 그래 알았어. 내가 퇴근길에 장 봐서 갈게. 자긴 오면서 맥주나 좀 사와. 그리고 퇴근길에 장을 봐서 집에 갔어요. 아 힘들다. 조금만 누워있다가 시작해야지 하고는 장 본 것을 그대로 바닥에 두고 소파에 잠깐 누워있었는데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두고 남편은 한 3년은 우려먹더라고요. 뭐 서운한 것만 있으면 남편 먹고 싶다는 건 안중에도 없지? 그날 두부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여보 일하는 거 아는데 굳이 전화까지 해서 먹고 싶다고 했겠어. 그거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 또 친구들이나 친척들 여럿 모여 있으면 그 얘기를 또 꼭 꺼내더라고요. 남편이 먹고 싶은 것도 잘 안 해주는 와이프라고 하면서요. 웃으면서 말하는 말 속에는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 저도 매번 기분이 상할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진짜 뒤끝 쩐다 쩔어.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라고 하면 뭘 또 별것 아닌 걸로 발끈하고 그래. 난 재밌자고 한 소린데. 이러면서 저를 남편의 농담에 발끈이나 하는 쪼잔한 사람을 만들어요.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지나간 과거의 일, 언행, 사건 등에 관해서 끈질기게 원한의 감정을 질질 끌면서 남겨두고 있는 상태를 뒤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원래 뜻은 일의 맨 나중이나 끝, 혹은 어떤 일이 있은 바로 뒤라는 뜻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뉘앙스예요. 요샌 뒤끝 장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뒤끝이 매우 안 좋은 경우, 뒤끝이 끝내준다, 뒤끝이 밴댕이 소갈딱지다 이런 표현을 뒤끝 장렬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당연히 정말 섭섭했던 것에 대해 기억은 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자꾸 꺼집어내진 않아요. 뒤끝 장렬인 사람 솔직히 편하게 대하기 전 무서워요. 뭘 잡고 늘어질지 모르잖아요. 주위를 보면 뒤끝 장렬이어도 아주 피곤하지만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는 사람도 피곤하긴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속에 담겨있는 모든 분노를 일시에 다 쏟아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뒤끝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해요. 한번 따끔하게 야단치면 그걸로 끝이 나야지 계속해서 심심할 때마다 그걸 다시 꺼내서 재탕 삼탕한다면 이는 분명히 뒤끝 장렬이라는 말을 들어 마땅하죠. 특히 부부 사이에는 뒤끝이 있으면 결혼 생활이 정말 피곤해져요. 잘못한 것에 대해 한 번 책망하고 넘어갔으면 됐지. 심기가 불편할 때마다 그걸 다시 꺼집어내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이는 유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뒤끝이 없는 것은 좋은 덕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뒤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뒤끝이 없다는 말로 합리화시키거든요. 이것이 문제예요. 자신은 화를 남김없이 다 쏟아낸 탓에 속이 후련해져서 그야말로 자기는 뒤끝이 없어졌겠지만 상대방은 그 뒤끝 없음 때문에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야말로 폭탄 터트려 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아닌가요?
저희 친언니가 아주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호탕하고 자신만만하고 작은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죠. 대신 자기 하고 싶은 말 상대방 배려 없이 그냥 질러버려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직선적이에요. 돌려 말하지 않죠. 상대에게 모두 쏟아냅니다. 그리고 쿨하게 잊어요. 그래서 한창 예민한 나이 땐 언니가 그냥 필터 없이 내뱉은 말들에 저는 상처를 아주 많이 받곤 했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는 기분은 상해도 저도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뒤끝이 많은 사람과 뒤끝이 없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조금 더 말해볼까요? 먼저 뒤끝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신경을 쓰고 나로 하여금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만들기 싫어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책임감이 많은 사람이고 나쁜 면을 얘기하면 혼자서 다 하고 남들은 못 믿고 일 안 시키는 사람이지요. 또 좋은 면은 조용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인 반면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소심하고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예민해서 남들이 자신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걸 잊지 못하고 꺼내보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한마디에 상처를 잘 받아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은 편이죠. 반대적인 성격, 그야말로 난 뒤끝이 없어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난 성격이 쿨해. 이런 얘기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격도 급하고 그야말로 화끈하다 라는 얘기도 잘 듣죠. 화통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계획성이 별로 없고 남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만약 뒤끝 없는 사람과 뒤끝이 많은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가 이런 경우 또한 자주 부딪히겠죠. 뒤끝 없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툭 농담처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뒤끝 많은 사람은 며칠이고 몇 달이고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잊으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말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 며칠이나 몇 달이 지난 다음 그 뒤끝 없는 사람에게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에이,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야. 그냥 농담이었어. 그걸 여태 생각하고 있었어? 이 장면에서 뒤끝 많은 사람은 졸지에 쓸데없는 걱정만 한 바보가 돼버립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섞여 있죠.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어느 한쪽으로도 너무 치우치면 남들에게 또는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시작한 첫 직장에서 적응이 쉽지 않았을 때 사회생활을 오래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사회생활에서 늘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뒤끝 있는 사람이야 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괜찮은 척을 하다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불쾌한 감정을 한꺼번에 끄집어내거든. 잠잠해 보였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덮이고 소나기에 천둥까지 우르르 쾅쾅 폭발하는 것처럼 말이야. 회사, 학교 또는 친구, 연인 관계에서 뒤끝 있는 사람은 경계 대상 1호야. 야, 웬만하면 이런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게 좋아. 작은 일이라도 트집 잡힐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해. 소위 말하는 눈치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 앞에서 실수하기 쉬워.
나도 사회 초년생 땐 눈치 없이 그저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대하다가 호되게 당한 적도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회사 상사나 군대 선임일 경우 조직 생활이 험난해지지. 친구나 연인일 경우에는 화끈한 복수를 할 가능성도 있고. 넌 정말 사회생활을 많이 힘들게 했나 보다. 나야 너처럼 큰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사장 사모님이 좀 뒤끝이 많아 보이시던데. 뒤끝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구분해야 돼? 몇 가지 구분법이 있기는 한데 상황 그 사람을 잘 관찰해야 해. 일단 뒤끝 있는 사람은 상대가 실수나 잘못을 했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감정이 불쾌한지 아니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뒤끝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 일명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 누군가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차곡차곡 블랙리스트에 기록을 하지. 결정적인 순간 블랙리스트를 꺼내며 본색을 드러내는데 너네 사모가 뒤끝 장렬이라면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야, 나 살짝 무서워지려고 하는데. 뒤끝 있는 사람은 불쾌한 감정을 그때그때 풀지 않아. 마음속에 쌓아뒀다가 결정적인 순간 폭발시키기 때문에 분노의 크기가 상상을 뛰어넘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경로 수준이거든. 조금 의외지만 뒤끝 있는 사람은 알고 보면 소심한 면도 있어. 이런 성격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그때그때 잘 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참다 이렇게 화를 낸다 라는 말을 자주 해. 혹시 지금 떠오르는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한국에 살고 있는 저의 다른 친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라도 뒤끝이 있다면 며느리는 참 힘들겠죠? 그런데 뒤끝 장렬의 대상이 시어머님일 경우 피곤합니다. 친구가 결혼 5년 차일 때 회사 진급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시어머님 생신에 참석을 못하게 됐대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번엔 꼭 승진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 승진해야지. 내 생일이야. 매년 오는 건데 뭘. 아범하고 애들하고 잘 보내마. 걱정 말고 너는 너 할 일 잘 하렴. 네,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하고 용돈은 아범 편에 보낼게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해 주시는 척 하시고선 무슨 일만 생기면 시어머님 생일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며느리라고 그렇게 눈치를 주신대요. 다음번 생신이 올 때까지 시어머님 생일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1년 동안 달고 다녔대요, 글쎄. 또 한 번은 친구가 디톡스를 한다고 레몬물만 먹으면서 며칠 단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간이 안 된 음식을 먹고 있을 때라고 해요. 다이어트 할 때 염분을 뺀 음식으로 식단 조절하잖아요. 그렇게 다이어트 끝내고 원래 먹던 음식들 먹으면 그렇게 짜고 달고 작은 조미료에도 미각이 확 살아나면서 덜 짜게 먹게 되는 경험 있으시죠? 그 시기에 친구가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시금치 나물을 먹고는 짜! 라는 말을 작게 했나 봐요. 그 말을 듣고는 시어머님이 시금치가 짜니? 내 입맛엔 괜찮은데? 어머니 짠 게 아니고요. 제가 디톡스 한 후에 입맛이 너무 싱겁게 변해서 그래요. 어머니 음식 맛있죠? 제 입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부턴 함께 식사할 때면 지난번엔 짜다며 뭘 억지로 먹으려고 하니 짜면 안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일을 밥 먹을 때마다 꺼집어내신대요.
그 일이 있고 한 6개월은 지났을 무렵 친척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친구가 앞에 놓인 반찬을 집으려고 하자 얘, 너는 짠 거 못 먹으니까 이거 먹지 마. 이러시더래요. 주위 친척분들이 흠칫 놀라자 얘는 짠 음식을 못 먹어서 예전에 내가 해준 반찬이 짜대. 라고 하시고 반찬을 싸주시면서도 아범이 좋아하는 반찬이다. 너 입맛엔 짜다고 버리지 말고 아범 잘 챙겨줘. 이런 식으로 1년은 재탕 3탕 하셨다네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래 뒤끝 심한 분들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작은 거에 서운하게 느껴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시어머님 음식엔 절대 코멘트 하지 맙시다. 뒤끝은 인맥과도 깊은 연관이 있죠. 인맥을 넓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뒤끝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요. 뭐 난 인맥 따윈 넓히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뒤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과 다시 얽히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결국 이 뒤끝이라는 감정의 문제는 이 뒤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지만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